여러분은 미용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네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가게? 아니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공간인가요? 그런데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해 연 매출 3천억 원, 한국 최대 미용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준호 헤어인데요. 오늘은 한 소녀의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해 글로벌 무대까지 올라선 준호 헤어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적인 미용 프랜차이즈들과의 경쟁 구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 그곳에 22살의 한 젊은 여성이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가진 돈은 단돈 50만 원. 하지만 그녀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2층 건물을 무모하게 계약하며 인생의 도전에 나섭니다. 그 미용실의 이름은 준호,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여신 헤라의 로마식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품격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창업자 강윤선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예산은커녕 제대로 된 간판조차 마련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강 대표는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신여대 캠퍼스를 돌며 학생들에게 미용실을 알리고 매장 외벽에는 눈에 띄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점점 늘었고요. 준호 미용실은 단순한 동네 가게가 아니라 머리를 잘하는 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3년 만에 1호점 인근에 2개의 매장을 추가로 열며 사업 확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이 시기 강 대표를 지탱한 힘은 거창한 자본도 화려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건 손기술과 열정뿐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루하루 거리로 나가 고객을 모으던 끈질긴 실행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6년 차인 1988년 준호 미용실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직원들의 집단 파업이었는데요. 당시 미용업계는 스승과 제자 문화가 강해 견습생은 긴 시간 노동을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호 역시 급격히 매장이 늘어나면서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만 것이죠. 이 사건 이후 그녀는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교육과 조직 관리를 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녀는 1992년 준호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한국 최초로 미용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세워 신입부터 경력까지 단계별 커리큘럼을 갖췄죠. 그리고 1993년엔 직원 19명을 직접 이끌고 영국의 세계적인 미용 교육기관 비달 사순 아카데미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선진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배우고 돌아와 한국 미용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준호 헤어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미용사관학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스타 디자이너를 길러내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2000년대에 들어 준호는 전국적인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서울을 넘어 주요 광역시로 진출했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병행하며 프랜차이즈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건 내부 시스템인데요. 준호는 업계 최초로 능력 기반 고액 연봉제를 도입합니다. 실력과 성과에 따라 디자이너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는 단순한 임금 체계가 아니라 미용사도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곧 스타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토대가 되고요. 준호 출신 디자이너들은 각종 패션쇼와 방송 무대에 서며 미용사라는 직업의 위상을 끌어올렸습니다. 소속 직원에게는 꿈과 자부심을, 고객에게는 머리를 맡기면 특별하다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준호는 브랜드 경험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매장을 고급 카페처럼 세련된 공간으로 꾸미고 고객이 머리를 자르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프리미엄 경험으로 만들었죠. 교육 시스템, 고액 연봉제, 매장 브랜드화, 이 세 가지는 준호를 한국 최대 미용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준호는 미용사 사관학교, 미용업계의 삼성전자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한국 미용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뒤에는 늘 도전과 과제가 뒤따르는데요. 전국으로 매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운영 방식과 본사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급격한 확장 속에서 직원 복지, 근무 환경, 서비스 품질 등 조직이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하는 과제도 함께 떠올랐죠. 이러한 과정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겪는 공통된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결국 준호 헤어의 역사는 성장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의 시간들이 쌓여 오늘날의 준호 헤어를 만든 것이죠. 현재 준호 헤어는 전국 1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준호 헤어는 국내 미용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매장 연평균 매출 1위와 평당 매출 1위를 동시에 기록했죠. 매장 한 곳당 평균 매출은 약 15억 2,478만 원,
이는 2위 이철 헤어커커, 3위 이가자 헤어비스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평당 매출 1,850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단위 면적당 효율성 면에서도 경쟁 브랜드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즉, 준호 헤어는 점포수보다 매장당 수익률로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죠. 재무성과 역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해 매출액은 220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 당기순이익은 122억 원으로 3년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이어 2024년엔 매출액 268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 당기순이익 1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7%에 불과해 재무구조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 헤어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대규모 M&A인데요. 2025년 9월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준호 헤어와 지분 70% 인수를 포함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약 4천억 원, 기업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내 뷰티 서비스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이자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미용 프랜차이즈에 투자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이었죠. 블랙스톤이 높이 평가한 핵심은 준호 헤어만의 독특한 반직영 시스템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디자이너에게 매장 개설 기회를 부여하고 본사와 지분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되고요. 직원에게는 주인의식과 동기부여를,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준호 헤어는 프랜차이즈의 한계를 넘어 업계 최고 수준의 장기 근속률과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이 구조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로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준호 헤어는 이미 필리핀, 방콕,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 직영점을 오픈했고 현재 일본과 베트남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블랙스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력이 결합되며 준호 헤어의 해외 확장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요. 강 대표는 지분 30%를 유지한 채 CEO로서 블랙스톤과 함께 이 글로벌 확장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준호 헤어는 MZ세대를 겨냥해 트렌디한 헤어스타일 제안과 인플루언서 협업, 쇼폼 콘텐츠와 유튜브 운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적극 강화하고 있죠. 이제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관리하며 감성적인 경험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무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준호 헤어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프리미엄 살롱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시스템의 뿌리는 강 대표의 철학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 나 자신도 성장한다. 교육으로 성장한 브랜드에서 이제는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브랜드로 진화한 준호 헤어. 한국 미용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자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준호 헤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미용 프랜차이즈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모펀드와 손잡으며 브랜드의 세계화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대상주 인터내셔널인데요. 1954년 파리의 젊은 헤어 디자이너 자크 대상주가 단 한 개의 살롱으로 시작한 이 브랜드는 지금은 전 세계 36개국 1,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리미엄 미용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프랑스 대형 투자사 유라지오가 회사 지분 68%를 인수하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죠. 그리고 2023년 글로벌 자산운용사 ICG가 유라지오의 지분 100%를 다시 인수하면서 대상주는 또 한 번의 대형 M&A를 맞이했는데요. 단순히 살롱이 아닌 프리미엄 뷰티 산업의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난 셈입니다. 다음은 유럽 최대 미용 프랜차이즈 그룹 프로발리앙스입니다. 1975년 프랑스 헤어 디자이너 프랑크 프로보가 파리 교외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한 브랜드죠. 현재는 프랑크 프로보, 장 루이 다비드 등 17개의 미용 브랜드를 거느리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 3,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레기스와 유럽 사모펀드 셰커스 캐피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지분 거래를 체결했는데요. 레지스는 당시 보유하던 프로발리앙스 지분을 약 1,200억 원에 매각하며 유럽 미용 프랜차이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후 2016년 창업자 프랑크 프로보 가족이 체크워스가 보유하던 지분을 다시 사들이며 가족 경영, 글로벌 자본이 공존하는 형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슈퍼컷인데요. 1975년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해 10분 커트,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1996년 미국 미용체인 대기업 레기스가 슈퍼컷을 약 3,400억 원에 인수하며
미국 내 2,600개 이상 매장을 가진 대형 체인으로 재편됐죠. 최근에는 회사 중심 경영에서 프랜차이즈 중심 체제로 전략을 전환하며 브랜드 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주, 프로발리앙스, 슈퍼컷 모두 브랜드 성장, 사모펀드 또는 대형 자본 인수, 글로벌 확장이라는 공통된 흐름을 거쳤습니다. 준호헤어 역시 이번 블랙스톤 M&A를 통해 같은 궤도에 오른 셈입니다. 과연 준호헤어는 대상주처럼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구축할까요? 아니면 슈퍼컷처럼 대중시장의 거대한 체인을 만들어낼까요? 한국 최초의 대형 미용 프랜차이즈 매각 사례가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준호헤어의 M&A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미용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도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 성장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머니달라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브랜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